안녕하세요. 나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나 교원 소송뿐 아니라 행정소송 일반에서 다뤄지는 부분인데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로 그 반격 패스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했다. 법원에서 효력정지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효력정지 부분도 집행정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그것을 효력정지라고 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잠시 정지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 아니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명한 처분이 있을 때 그 영업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본안 사건에서 그 영업 정지 처분이 적법하냐 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정식으로 만약에 그 영업정지가 적법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영업정지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에는 집행정지 신청, 효력정지 신청 이런 것을 먼저 같이 해두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실제로 영업정지가 예를 들어서 1개월이 있었다. 근데 소송은 당연히 1개월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영업정지 기간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영업정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행정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이미 영업이 정지되어 있으면 그로 인한 사업상의 손해가 막대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먼저 이 효력 정지를 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정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것이 인정되면 거의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거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금전 보상을 한다면 그걸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어렵다. 네, 그런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한 달 동안 정지가 되면 그 사이에 영업상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금전 보상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한 달 동안 문 닫았다고 문 열면 바로 회복됩니까? 사업이? 아니죠. 예. 그 사이에 인건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 못하면서 인건비 줘야 되고 그 사업상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임대료 나가야 되고 이것저것 다 나가야 되는데 그건 나가는 대신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다시 영업 정지가 끝났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켜 달라. 그래서 금전 보상을 받았다. 근데 금전 보상이라는 게 그 한 달간의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끊겼다. 아니면 주변에 인지도가 너무 낮아져서 저 가게 폐업한 거 아니야? 아니면 영업 정지해서 저기 안 한대. 그래서 그 이후로 손님이 또 끊겼다. 이런 사정들이 다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영업정지 기간만큼에 대한 것을 받더라도 추후에 그 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아니면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하다. 그런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해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해서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네, 이런 정도의 인정이 되어야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금 더 관대하게 인정을 해주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징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이루어졌다, 징계 처분이. 그런데 재판을 가면 당연히 3개월 이상 걸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단 정지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정지 안 시키면 정지 다 돼버리고 사실상 정직 기간 동안에 뭐 급여를 못 받는다 아니면 뭐 적게 받는다 이런 거는 사실 경제적 손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직을 이봄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명예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정직이 위법한 것이었다, 정직 처분이. 그래서 그게 취소됐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이미 발생했던 불명예나 이런 본인의 정신적 고통 이런 것은 사실 회복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통상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소청 관련 사례뿐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한번 판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